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의혹에 대한 수사, 그 명단이 공개된 지 지금 일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8월 4일에 있었죠. 그리고 5일 아침에 바로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19명의 300만원짜리 돈 봉투 받은 사람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10명의 실명만 공개했습니다. 그 10명의 실명은 이제 앞으로 쭉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윤관석 의원은 이제 6일날 소환조사, 바로 그 구속된 다음날 소환조사를 했고요. 그리고서 1차적으로는 오늘 구속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일, 그리고 10일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3일까지로 연장을 해놨는데,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10명 명단을 공개했었다고 했죠. 이거는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실 소회의실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모임 때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10명이 공개됐는데, 이 중에서 실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한 사람, 백혜련 의원, 황운하 의원, 박성준 의원, 이런 사람들은 법적 대응을 실제 했고요. 그 다음에 허종식 의원이라는 사람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6월에 찌라시에 자기 이름이 유포가 됐을 때 고소를 했다. 그래서 수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적 대응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제 4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김영호, 박영순, 전용기, 이 사람들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만 했고, 그 이후에 실제 했다는 기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만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이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이 민병덕, 임종성,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인을 했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그냥 언론 보도에 보면 부인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소극적 부인이 아닌가. 물론 그 의원들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부인하느냐는 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한 10명의 실명 명단, 그 사람들은 실제 법적 대응을 했거나 아니면 다 부인하고 있다. 한 명도 예외가 없다. 이런 거고. 자, 문화일보가 8월 7일이죠. 추가로 5명을 보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4월 28일이 아니고 그 다음날 국회의원회관 등을 돌면서 이제 돈을 전달했다는 건데, 여기에 거론된 실명 5명의 의원들도 실제 김혜재 의원은 그 보도한 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승남, 이용빈, 김남국, 이 세 사람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했고 실제 법적 대응을 했다는 기사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 김윤덕 의원은 자기는 안 받았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자기는 사실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야 맞겠죠. 근데 법적 대응 얘기는 일단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문화일보가 보도한 5명,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실명이 공개된 15명이 다 부인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앞으로 돈봉투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이제 법조계한테 물어봤다는 언론 기사, 그 다음에 제가 또 실제 물어본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검사 출신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이름을 깠다, 이른바. 그거는 그만큼 증거가 확실하다는 얘기다. 수사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당분간은 지금 사실 그 명단 공개한 지 이제 9일째죠. 8월 4일에 공개했으니까. 근데 당분간은 윤관석 의원 수사에 집중할 거다. 그래서 실제 윤관석 의원 소환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1차 구속기한 만료니까 이제
연장해서 23일까지로 연장해 놨고요. 그래서 윤관석 의원한테 뭔가, 왜냐면 윤관석 의원이 실제 이 돈 봉투를 기획하고 나눠준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이죠. 송영길 전 대표도 보고를 물론 받았겠지만 그거는 현재 윤관석 의원이 얘기를 하고 추가로 무슨 다른 증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관석 의원 조사에 힘쓸 거다. 윤관석 의원이 끝까지 함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 단서를 확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의원들을, 요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돈봉투 수수 의원들은 이게 19명이나 되니까 이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서 조사하면 뭐 조사 내용이 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선일보에 보도된 10명은 소회의실에 모였던 사람들이고 9명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받았다는 사람들인데 이름만 다르지 각각의 상황은 똑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씩 부르면 틀림없이 자기들끼리 말을 맞출 가능성. 첫 번째 조사를 받은 사람이 야 갔더니 뭘 물어보더라. 이렇게 되면 뭐 그 다음 조사는 뭐 하나만한 일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검사를 해본 변호사들의 거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시다발.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명을 다 부르거나 19명한테, 아니면 뭐 19명한테 다 뭐 차라리 서면 조사를 하든가, 서면 조사해서 언제까지 보내달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한꺼번에 한 19명을 다 부르든가, 아니면 뭐 한 반 정도씩 나눠서 한꺼번에 부른다든가,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수사의 기법상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언제쯤 그럼 이 사람들을 부를 것이냐? 물론 뭐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아마 윤관석 의원을 재판에 넘길 즈음에 부를 것이다. 그러면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을 23일까지 일단 연장해 놓고, 구속기간은 열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일이나 아니면 22일이나 뭐 이때쯤에서 윤관석 의원을 재판에 넘기겠죠. 그러면 그 즈음에 이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이 13일이니까 다음 주 한 열흘쯤 뒤, 9일이나 10일이나 이쯤 뒤에 이제 그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조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굉장히 검찰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때 불러서 이제 뭐 윤관석 의원이 그때까지 뭐 조금이라도 좀 추가 단서를 내놓으면 뭐 수사가 급진전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자기네들이 수집한 증거를 들이밀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뭔지는 현재 분명하지가 않은데, 다만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2021년 4월 28일 외통위 소회의실에 모였던 사람들은 CCTV 국회 본청 들은 그날이 대략 오전 한 8시 전후쯤 된다고 하니까 그 즈음에 국회 본청을 드나드는 민주당 의원, 그거 뭐 뻔할 거거든요. 그 아침부터 누가 드나듭니까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쉽게 이제 특정을 했을 것이고, 다만 이제 국회의원회관을 돌면서 9명한테 줬다는 부분은 어떻게 특정을 했는지 그거는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비서관에 일정 메모가 있다는 거죠. 그 일정 메모에 뭐 OX 표시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날 참석한 게 아니고 아예 돈봉투를 받았다 이렇게 그 표시를 해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해놓죠. 돈봉투 수수자 이렇게 표시를 안 해놓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약간의 은어 비슷하게 써서 표시를 해놨을 가능성도 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증거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저는 이제 뭐 이 19명 중에 1명 정도는 혹시 누군가 실토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그 부분도 이제 명확한 거는 아직 뭐 드러나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검사 출신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대개 윤관석 의원이 이제 재판에 넘어갈 즈음에 아마 이 사람들을 부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8월 말쯤에 뭐 이 사람들에 대한 사법 처리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가능성 있고, 이때는 이재명 대표도 17일에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아마 8월 말쯤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8월이 끝나기 전에 민주당은 대표와 그다음에 이 돈봉투 수수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단체로 뭐 구속영장 또는 뭐 아마 이 돈봉투 수수자 300만 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뭐 누구도 단언을 할 수가 없지만 청구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8월 말쯤에는 대표 그다음에 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무더기 구속영장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 300만 원 돈봉투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 여부는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검찰이 이 사람들이 일단 불러놓고 뭐 다 이렇게 부인하긴 했지만 불러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가 뭐 CCTV 뭐 그다음에 메모 뭐 몇 가지 있는데,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물론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이겠죠. 이런 걸로 과연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하냐? 그거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들이 지금 그 부분까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다만 이 사람들 다 부인한 상태에서 지금 수집된 걸 가지고 재판에 넘겼을 때 유죄가 나올 것이냐? 유죄라는 거는 뭐 꼭 뭐 징역형 이런 거 말고서 여러 가지 뭐 벌금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가 유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정근 녹음 파일이라는 게 뭐 너무 정말 임의로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있는 것만 가지고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게 다수고,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뭔가 추가로 또 검찰이 확보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은 소수다. 그러나 뭐 꼭 다수가 뭐 그 다수의 의견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는데, 여하튼 앞으로 한 열흘쯤 뒤에 무더기로 무언가 사법 처리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